원내대표 하시면서 아까 이제 자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대선 현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회계사인데 숫자에 약해요.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원내대표가 3번이나 바꾸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윤종호 원내대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동안에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또 단독으로 선출되고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을 했는데 그래도 큰 대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의원님들이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 믿고 따라주셨다는 거, 170명이나 되고는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협조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함께 뭉칠 수 있게끔 원내 지도부가 그리고 우리 의원단이 오게 된 것이, 그게 아마 그래도 A학점에 마이너스 정도는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말미에 조금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혹시 당대표 출마로도 조금 실현이 가능할지, 전대 출마 계획도 검토 중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 신문에 워낙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오고 그리고 나서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기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오랜 기간 같이 고생도 하셨고 합을 맞추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2021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만 4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21년 7월 1일자는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그 다음에 22년도부터는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24년부터는 원내대표로, 그리고 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번 했었고 다시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총괄선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4년의 기간들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너무 많죠. 3번, 4번, 5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마다 늘 함께 했었고요. 23일간의 단식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뼈아프게 가결되면서 구치소에서 그 적부심 판단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같이 있었고, 가덕도 신공항에서 목에 칼을 맞고 내 발밑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는 순간도, 태어나는 순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놔서 딱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것은 웃을 일 없는 그 이재명한테 아재 개그를 시전해서 하지마 그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웃게 만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보람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투톱을 이루었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참으로 많은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의견을 청취하고 저의 재량적 결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가끔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반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그런 거를 깊이 있게 존중해 줬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제가 곁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국민과 함께 정말 내란 종식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민생 회복하고 경제 정말 성장시켜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잘사니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거기 국정기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분명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하겠다. 균형 잡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요. 우리 이승주 기자 질문에 이제 갈래를 하나 벌려서 추가 질문 드리려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들어보고요. 그 이재명 대표 시절 그 의견이 안 맞아서 좀 힘들었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인데. 의견이 안 맞아서 네, 힘들었던. 제가 양보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제가 관철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요. 네, 하나만 딱 법안과 말씀해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이번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대선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다른 모든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거인단 방식으로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50대 50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했죠. 그 내용 깊이 있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역선택이라든가 사실은 좀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논란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다 받아서 가자.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게 받아서 하자 하는데 직무대행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그 과정을 명분 가지고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대8로 싸워가면서 버텨가지고 관철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경선 과정이 잘 마무리되었고 대선 승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 고집을 부린 적은 있지만 그때 마지막 그거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네, 그 정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고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